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혜성입니다. 한태호 아나운서의 모친 사망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맑은 날씨 수동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남부 지방에는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강원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 아침 기온은 23.1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오후에는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 다음 주 중에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먼저 강원일보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 한 주간 두뇌 정치 이슈 짚어보고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양유전 씨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570의 채화 7장 부유자로, 또 원주 관란 원호 묘역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기념물로 각각 지정했다는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또 평생교육원 학습관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 더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행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작업과 관련해 강원 주요 철도 사업에 대한 여론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사통발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도정주의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철도망 구축사업 초기 관철을 위해 자체 연구 용역 등 사전 작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도는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 GTX-B 춘천 연장, 원주 춘천 철원 등 주요 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 보완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철도망 반영 여론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도가 내달 추진하는 강원철도 SOC 사업 연구 용역 대상 사업은 대통령 도지사 공약 철도 사업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 수가 전날보다 5명 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5건 추가되면서 수사 의뢰 아동은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도내 18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를 도내 출생 미신고 아동 86명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강원도 내 주요 산하기관장 인선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주요 산하기관장 인선은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한국여성수련원장 두 곳입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각 기관장들은 약 3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며 이들 기관장들은 민선 7기 전임 도정 당시에 공모를 통해 발탁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 도내 정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하늘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를 바짝 조이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강원특별자치도 내년도 예산에도 조정이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다가 내년부터는 각종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국비 9조 5천억 원을 확보하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지만 벌써부터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첨단 산업 등 신사업의 활로를 열어줄 마중물 예산을 전략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이달 초에 내년 예산안은 정책 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것이라면서 정부 부처의 예산 재조정을 주문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의 지출 증가율은 올해에 비해서 3%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강원자치도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9조 5천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대비 5.3% 약 4,800억 원이 증가한 규모인데요. 전체 파이가 줄어든 만큼 산술적으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년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비 확보전의 성패는 양보다는 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연간 추진되는 대형 사업에 물꼬를 트는 이른바 마중물 예산의 규모는 조금 작지만 향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자치도가 내년에 반영을 노리고 있는 핵심 마중물 예산은요,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그리고 지역 현안에 집중돼 있는데요. 강원도는 내년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30억 원, 그리고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에 20억 원,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에 45억 원 등 95억 원의 국비 반영을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원자치도의 주력 사업인 지금 현재 바이오 분야에서는 차세대 체외 진단 실증 및 제품화 지원에 56억 원, 맞춤형 노인성 질환 조기 진단과 또 예방 기술 개발에 42억 원, AI 기반의 K 디지털레스 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에 30억 원 등 지금 현재 148억 원의 반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현안 사업으로는요, 원주 종축장 부지에 건립될 강원 오페라 하우스 기본 설계 용역비 15억 원과 양양 사계절 인공서핑 교육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10억 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국비 목표 9조 5천억 원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2조 원가량은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면서 질과 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5월 우여곡절 끝에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공포는 사실 내년 6월부터 시작이죠. 이 특례 적용 기준과 방법을 담게 되는 31개의 강원도 조례 제정 작업도 이제 곧 시작이 된다고요. 네, 현재 특별법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 해제와 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규제 완화는 물론이고 지역인재 선발과 또 정부와의 인사교류 등의 특례가 담겨 있는데요.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과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도청 내 모든 실국으로부터 조례 제정과 개정의 추진 계획서를 받을 예정인데요. 지난 5월 특별법 제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 8일부터 각종 특례가 시행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뒷받침할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원특별법에는 강원도 조례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56철에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야 할 특례만 31개에 달해서 굉장히 방대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것도 다 담을 수 있을지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법 특례가 정해지면서 상당한 부분에 자치 권한이 생기는데 이 강원도 조례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활용 효과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특별법 제16조의 지역인재 선발 채용에 따라서 강원자치도와 도교육청은 지역인재를 선발해 3년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거쳐 7급 이하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강원도 조례로 어디까지 지역인재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산림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제35조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역시 강원도 조례를 통해서 요건을 정할 수 있는데요. 산림을 개발하려는 민간 투자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이렇게 강원도 조례를 통해서 정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 그리고 농지 전용시 허가 기준도 강원자치도의 권한으로 이양되면서 조례안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되면은 난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한수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이제 본격적인 시행은 앞으로 1년 후로 시행령과 조례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등의 특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이제 9개월 남았는데요. 아직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2+2 협의체가 발족이 됐나요? 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서 양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와 정개특위의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기현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와 회동을 가졌는데요. 선거제 개편을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서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까지는 선거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이것을 토대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게 되면 선거 4, 5개월 전에 최종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선거구 협상을 더 늦출 수 없는 것은 하반기 국회 일정이라면서 그때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좀 서둘러 줄 것을 양당에다가 주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제 개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양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민주당의 송기현 원내 수석 부대표는 최근에 정치 불신을 보면 참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국회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원외와 정치 지망생들을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전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지도부가 결단한다면 정기국회 9월 이전에 22대 국회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우리 강원도 의원이죠.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부대표도 선거구 획정이 법상 선거일 1년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선거제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과 국회 전체가 국민들께 송관심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의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2+2 협의체 활동을 알리게 됐는데 서로 기탄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좋은 결론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양수 송기현 여야 수석 부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양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는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갈지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 이 협의체는요. 김 의장의 주재로 이양수 송기현 수석 부대표와 김상훈, 김영배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 4명 중에 2명이 강원도 의원으로서 우리 강원도의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 10일 총선 이제 9개월 남았는데 무난히 치르기 위해서는 국회, 정기국회 전까지 정말 양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 관란 원호 묘역과 양유전, 채화 7장 보유자가 문화재 기념물로 각각 지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원주 관란 원호 묘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원주 관란 원호 묘역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 위치한 문화재로 지난 2023년 3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94호로 지정됐습니다. 우선 원주 관란 원호 묘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묘의 주인인 관란 원호는 원주 출신인데 1453년 개유정난으로 인해 수양대군의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게 되자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생육신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정신을 기리고자 원주의 칠봉서원 등 전국 각지의 서원에서 그를 배양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지정 이전에는 원주시 향토 유적으로 관리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유비와 상석 그리고 형모석이 현존하고 있어서 조선 초기, 후기의 무덤 양식을 확인할 수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 역사박물관 이상원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관란 원호는 절의와 충정의 상징으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후손들이 본받고 존경할 귀감이 되고, 그의 무덤은 이장 없이 현재까지 자리를 지켜온 것을 봤을 때 조선 초기 무덤 양식에 대한 좋은 선례로 남아있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주 관란 원호묘역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 72번지 일원에 위치한 문화재로 2023년 3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9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묘역의 주인인 관란 원호는 조선시대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생육신 중 한 사람입니다. 관란 원호의 충절과 절의 정신을 재조명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정체성 고취 및 향토 문화 연구의 가치가 인정되고, 요비와 상석 그리고 형무석이 현존하고 있어 조선 초기 및 후기의 무덤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므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원주 관란 원호 묘역이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원주 관란 원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양유전 채화칠장 보유자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죠. 네, 맞습니다. 칠기의 한 종류인 채화칠기는 원삼국 시대 낙랑군이 사용한 공예 기법인데요. 이 기물에 정제한 옷과 안료를 섞어 색필로 그림을 그린 뒤 채색한 것이 특징합니다. 이 고려시대 쇠퇴하면서 기능 전승이 단절됐지만 나전칠기 명인 일사 김복룡 선생이 그의 제자인 양유전 선생에게 채화칠 기법을 전수하면서 재현됐는데요. 양유전 선생은 단절된 채화칠 기능을 재현해 1977년 인간문화재 공예작품 전시 공모전에서 국내 공모전 최초 7화칠기 작품으로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전통 방식의 오칠 계승과 작품 제작에만 매진하고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채화칠장이 강원의 역사성, 고유성, 대표성을 가져 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전승하고 또 보존키로 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의 원주시 문화유선 사업에 대해서 원주 역사박물관 이상원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근본 문화재 지정을 통해 앞으로도 원주시에서는 보존 전승 가치가 있는 유무형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보유자 및 관계자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재 정비 사업 및 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관심이 많은 법천사지 지강국사탑의 환수도 2024년에는 완료되어 약 110년 만에 고향 원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 반출되었던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강국사탑이 원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3대 폐사지 중 한 곳인 원주 흥법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2024년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으로, 흥법사지의 사역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국가 사적 승격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 등재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원주시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도 기대해 보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우리 지역 문화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원주시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재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환수도 2024년이면 약 110년 만에 고향 원주로 돌아옵니다. 원주 시민분들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화재들이 있는지, 또 그 문화재들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주 관란 원호묘역 그리고 양유전 채화칠장 보유자가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는 소식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원 학습관이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 더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평생교육원 학습관 임선자 평생교육팀장 연결해서 어떻게 시행하는 사업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자 팀장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시 장애인과 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이나 취미 강좌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 어깨동무 행복 더하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실시하게 된 사업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주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전문 기술 과정과 그리고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문 기술 과정으로는 제과기능사, 커피 바리스타, 캘리그라피 과정이 있고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는 강좌로는 드럼과 요가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각 과목별로 또 강의 내용도 다른데 제과기능사, 바리스타, 드럼, 요가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이 되네요. 과목별 그럼 일정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지금 강좌는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 기술 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취미 과정은 2개월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각 과정은 주 2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수강생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7월 10일부터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신청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학습관 사무실 전화 737-3808로 전화하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더 자세한 내용도 안내받으실 수 있고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이 첫 수업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신청자들은 좀 많았는지 또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원주시에서는 2019년도부터 장애인 대상 평생 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매년 이제 강좌를 해보니까 커피 바리스타하고 제과기능사 과정은 재료비가 많이 드는 편인데도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문기술 과정으로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자격증까지요?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강료는 이제 무료지만 재료비 정도는 이제 수강생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강좌마다 이제 수강료 재료비가 좀 편차가 많은데요. 커피 바리스타하고 제과기능사는 커피 바리스타가 20만 원이고 제과기능사가 15만 원입니다. 이 강좌가 전문기술 과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강좌 시간도 4개월 과정으로 주 2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커피콩이 있어야지 커피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커피를 우려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실습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요가 같은 경우는 무료고 드럼은 스틱 구매하는데 15,000원이 들고 강좌마다 좀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만 이제 부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외에 또 평생교육 학습관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 계획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습관에서는 노년층의 기초생활 문해에 도움이 되는 성인 문해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생활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키오스크와 휴대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디지털 문해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는 3, 3, 5 모여서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장소에서 접할 수 있는 배달 강좌도 있고요.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등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 더하기 수강생 모집 소식은 평생교육원 학습관의 임선자 평생교육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7월 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에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